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날 진짜 3대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의 중심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6거래일 사상 최고 경신 행진을 이어갔고요. S&P 500 또한 14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하락하며 일시 중단됐던 사상 최고치 행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우지수 또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9% 오른 38,778.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7% 상승해 5,473.23으로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5% 오른 17,857.02로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AI 테마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 기대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지되는데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200에서 5,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S&P 500 지수 예상치로 월가에서 가장 높은 6,000을 제시했는데요. 이들은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와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것으로 본 겁니다. 시티그룹도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5,100에서 5,6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S&P 500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꼽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시험 가동 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5% 넘게 폭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5.3% 오른 187.44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21일 이후 약 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FSD 시스템을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중국 항저우시도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 7개를 지칭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엔비디아 빼고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은 상승 흐름을 되찾아 1.97% 올랐는데요. 지난주 AI 관련 기술을 발표한 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살짝 하락했지만 다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MS 또한 1.31%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총 1위를 유지한 MS의 규모는 3조 3,320억 달러, 애플은 3조 3,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알파벳은 0.25% 올랐고 아마존도 0.22% 증가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0.49%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오르내림을 반복한 끝에 결국 0.66%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12일 마감 뒤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10대1 액면 분할을 결정한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은 가파른 질주를 지속했는데요. 오늘도 5.41%나 폭등해 3거래일 사이 20% 넘게 뛰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수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잡아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 그리고 발언들이 되겠는데요. 발언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죠. 이번 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하면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였잖아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고 있어 시장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 경로 전망에 변화가 있을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커 총재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든 부진할 경우 올해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보면서도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에 따라 이 같은 견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시사한 거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와 리사 쿡 연준 이사회 총재는 오늘 늦게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동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지표는 여전히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6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12.5와 전월 마이너스 15.6 수치보다는 개선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0 이하라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뉴욕 제조업체들의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디에츠 뉴욕 연은 경제 리서치 자문은 뉴욕주의 6월 제조업 상황은 약하게 남아있다며 고용은 계속 위축되고 자본 지출 계획은 정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할 5월 소매 판매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소매 판매까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소매 판매가 급락할 경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 증시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내일은 5월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도 연준위원 연설이 이어지는데요. 리치몬드, 댈러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어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에서 과연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지 보고 또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